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빈약한 다저스의 하위 타선 공격력을 단숨에 업그레이드 시켜준 유망주 외야수가 있습니다. 바로 앤디 파에즈 선수인데요. 전날 경기에서도 홈런 때려내면서 콜업 초반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파에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 체이스 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다저스의 마지막 경기였었죠. 이 저한 몽고메리를 상대로 이 프리먼을 제외하면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타선 전체를 우타자로 도배를 했었는데요. 2회 초에 타선이 터지면서 대거 5득점을 성공을 했었고 초반부터 기선 제압을 성공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기능의 폼을 연 선수 바로 신인 파에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에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케의 볼넷으로 이어진 1사 1루 찬스에서 몽고메리와 8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83.3마일짜리 낮게 볼로 떨어진 체인지업을 걷어 올려서 타구 속도 107.7마일 그리고 비거리 130.7m에 달하는 커다란 타구를 만들어서 좌중간 담장을 또 넘겼는데요. 네, 파이스의 홈런 이후에 이 몽고메리가 흔들리면서 이후에도 2루타 볼넷을 내줬고 반스와 배치의 연속적 시타로 다저스가 2회 초에만 5대 0으로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8대 0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 배츠와 오타니, 프리먼 요 3명의 트리오가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득점력이 있었습니다만 분명 약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하위 타선의 부진이었는데 헤이워드 선수가 등부상으로 또 이탈했고 지난해 잘해줬었던 신인 아웃맨 같은 경우에도 변화구 약점 드러내면서 타율이 1할 7푼 3리, 럭스 타율 1할 8푼 1리, 베테랑 키케는 타율 2할 3푼 5리, 테일러는 타율 7푼 8리, 최악의 타격 슬럼프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상위 타선에서 해결을 못할 경우에는 점수를 내지 못하고 그대로 패배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 다저스는 결국 지난달 17일이었죠. 프런트에서 마이너리그 외야 유망주인 앤디 파이스를 콜업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즈 같은 경우에는 개막을 앞두고 발표됐었던 MLB 파이프라인 랭킹에서 달튼 러싱, 닉 프라소에 이어서 팀 내 3위에 선정된 선수입니다. 탑백 랭킹에서도 94위에 이름을 올린 2000년생 쿠바 출신 외야수인데요. 파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 10월에 이 30만 달러의 다저스와 계약을 맺었었는데 마이너리그에서 정말 꾸준히 두 자릿수 홈런을 이상을 기록을 했었고 특히 지난 2021년이었죠. 상위 싱글 A에서 31개의 홈런을 때려내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죠. 그렇습니다. 2022년에도 WA에서 26홈런을 때려내면서 장타력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이제 어깨 관절 화순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결장했고 우려를 사기도 했었는데 또 특히 이 어깨 부상, 어깨 수술이 타자에게 있어서 장타력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를 샀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파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범경기 7경기에서도 타율이 무려 4할 7푼 1리, 2홈런에 9타점, OPS도 1을 기록을 했었고요. 트리플 A로 이관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15경기에서 타율이 3할 7푼 1리, 5홈런 15타점을 기록을 했고요. OPS 같은 경우에도 1.146, 다저스도 이제 파에즈의 활약, 그리고 이제 하위 타선의 부진에 더 이상 콜업을 미룰 수 없었고요. 결국에 메이저리그 데뷔 또 이르게 시즌 초반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파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빅리그에서 14경기를 치렀는데요. 성적이 타율 2할 9푼 1리, 3홈런에 10타점, OPS 같은 경우에도 0.862로 정말 쏠쏠한 활약을 하위 타선에서 펼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타격도 타격이지만 우익수는 물론 지금 중견수로도 출전하고 있죠. 평균 이상의 수비 능력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타구 판단을 바탕으로 어깨 부상을 입기 전에는 주로 중견수로 뛰기도 했었던 선수인데요. 어깨에서도 유망주 평가에서 70점을 받은 만큼 우익수 수비 그리고 우익수 송구에서도 빠른 어깨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보살 1개를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다저스의 지난해까지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좌완을 상대로 비교적으로 약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완에게 꾸준히 강점이 있었던 테오스카를 영입한 이유도 그런 부분들에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콜업한 이런 우타 거포 외야수인 파이스까지도 이 하이타선에서 활약을 해주면서 이 다저스 입장에서는 정말 복덩이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는 파에즈가 과거 이 에인절스로도 트레이드 될 뻔했었다라는 점인데요. 2020 시즌을 앞두고 다저스가 이 루이스 랭이포 그리고 이제 유망주들을 받는 대신에 피더슨과 스트리플린 그리고 이제 파에즈를 에인절스로 또 보낼 뻔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배치가 포함된 보스턴과 미네소타 이 다저스의 대형 삼각 트레이드가 사실 그라테롤의 몸 상태 때문에 지체되고 있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에인절스와의 트레이드도 중단이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지체가 되는 거를 좀
불쾌하게 여겼었던 에인절스 구단주죠. 모레노가 트레이드를 물을 것을 요구해가지고 없던 일이 돼버린 게 이 파이스의 에인절스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모레노 구단주만 아니었다면 파이즈의 소속팀은 다저스가 아니라 또 에인절스가 됐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일 텐데 뭐 파이즈 입장에서는 이게 뭐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다행인 일이 또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저스 입장에서도 현재까지는 정말 다행인 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파이스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특히 나쁜 볼에 지금 적극적으로 배트를 내다 보니까 60타석을 소화했는데 아직까지 볼넷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이 빅리그 투수들의 공에 적응하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보는 게 또 일단 입장인 것 같아요. 이제 마이너리그에서도 이 파이즈가 선구안이 나쁜 선수가 또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마이너리그 통산 타율이 2할 6푼 1리 다소 낮은 편인데 출루율 같은 경우에는 3할 8푼 1리로 1할 이상 높았거든요. 이런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출루율면 그리고 선구안면에서도 분명히 강점을 나중에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더라도 2022년에 파이즈를 상대한 더블A 투수들이 파이즈의 이런 공격적인 성향을 이용해서 바깥쪽 낮은 승부를 계속해서 걸었지만 인내심을 보이면서 존 밖으로 빠지는 공에 쫓아가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평가까지 있었느냐면 홈런을 때려내는 능력이 가장 파이즈의 확실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저스 팜에서 가장 지능적인 타자 중에 하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타석에서 많은 것을 시도하지 않을 때 조종 능력을 보였고 볼넷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까지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봤을 때 지금 뭐 파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업 되고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서 공격적으로 타석에 임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이 끝나고 아마도 지금 공격적인 배팅을 생각을 했을 때는 상대 팀들이 분명히 바깥쪽으로 이제 유인구를 섞어 던지기 시작할 텐데 그때 이제 참아내느냐 마느냐 마이너리그에서처럼 참아낼 수 있다면 지금의 활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메이저리그의 수준 높은 변화구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면 모든 신인 선수들이 그렇듯이 파이스 역시도 적응기를 거쳐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파이즈 선수를 보고 있으면 과거 2013년에 이제 류현진 선수 처음 진출했을 때 시즌 도중에 콜업돼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 푸이그 선수가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때만큼의 파급력 현재로서는 아니지만 빼어난 장타력, 뭐 강한 어깨, 거기다 이제 쿠바산 외야수라는 공통점까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파이즈가 푸이그가 비슷하다는 생각 좀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푸이그 콜업 이후에 다저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연승을 달리면서 지구승까지 차지했었잖아요. 사실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은 사실 팀 전력도 지금 훨씬 좋고 상황도 그때와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파이스의 존재가 이 다저스에게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월드 시리즈 도전을 노리는 팀들 항상 중요한 거 약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파이즈의 존재로 하이터선도 어느 정도 좀 무게감을 가지게 된 만큼 파이즈의 활약이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보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다저스 팬 여러분들께서 또 기대하고 계시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파이즈 선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서도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가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